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일장입니다. 앞서서 개장 소식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모두 지수에 대한 부분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1% 넘는 현재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증시도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죠.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임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경계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각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모건 스탠리, 넷플릭스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바로 궁금하실 텐데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화요일장은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 이제 미장 관련해갖고 환율 보고서 이제 발표가 이제 임박한 가운데 아직까지 이제 잠정적인 그런 지표 발표다 보니까 보고를 좀 다소 기다리는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에 관련해갖고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미 증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중국이 지정이 되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시장은 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장에 저희가 크루드오일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일단 좀 사례 위협에 대한 부분을 미국 쪽에서 어떻게 좀 제재를 하느냐, 그 부분, 카쇼기 살인 사건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배우가 불안당 살인자들일 수 있다라고 좀 이란 쪽에서 말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말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리야드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한 진행 중입니다. 이들 진행 가운데 그 안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상승으로 출발한 뉴욕 증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실적 호조와 그리고 미 국채금리 하락 속에서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먼저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보시죠. S&P 500 지수인데요.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넘는 상승으로 2782.25포인트로 1.2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7194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1.76%, 2% 가까운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도 강보합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대한 상승폭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1.16490달러 선으로 0.12%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최근에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전일장도 역시나 상승이었고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이어가면서 1233달러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33.8달러 선으로 0.2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전일장은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위아래 꼬리가 달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가는 71.72달러 선으로 71달러 중후반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현재 그 가격대를 지켜가면서 소폭 올라갑니다. 일단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0.14% 상승이고요. 71.8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장 전부터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 일단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 모두 이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국채금리가 고점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국채금리가 소폭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시는 상승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 상품에 대한 부분도 좀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프닝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나경 캐스터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일단 증시에 대해서는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 구체적인 이슈 정리해볼까요? 네, 눈뜬 장님 신세가 된 미국 연준에 대한 이야기 외신 쪽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험한 금리 인상을 감행하고 있다라면서 비난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북극성, 즉 정책 결정에 참고할 각종 가늠치를 잃었다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성장률 3%에 가까워졌고 실업률도 69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또 지금 물가 상승률도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연준이 이런 여건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눈을 뜨고 크게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월 의장에게 이 믿을 만한 물가 그리고 적정 금리, 불황의 척도가 그런 기준을 좀 갖고 있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나침반이 지금 사라졌다라고 말하면서 필립스 곡선이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는 상승한다는 이론이지만 최근 실업률이 낮아진 데 비해서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현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은 항상 급락장이 펼쳐지는 장이라는 징크스 같은 이야기가 항상 이 월가에는 있는데요. 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10월은 원래 험난한 달이다 말하면서 급락세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웰스파고는 지난주와 같은 이 미국의 증시 급락이 앞으로도 좀 잦아질 것이고 또 급락 시에는 시장 최저점 가까이 떨어지는 현상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급락이 예전보다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켓워치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갑자기 튀는 현상이 지난 몇 년 동안 잦아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뛸 때 항상 시장 저점과 매우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향후 3개월 동안 다시 올라가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경제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인 유동성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 초단타, 매매 수요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급락한 미국 증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반등 주장도 나오지만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입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한 주식 담당 수석 기술적 분석가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과매도된 주식이 늘어나고 또 약세 심리가 고조되고 있어서 반전 신호가 나올 만큼 이 증시가 주저앉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증시가 바닥을 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건데요. 하단 테스트도 여러 차례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각종 기술적인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 증시가 강세장의 끝무렵에 다다랐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미국 주식시장의 매도세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 2600 또는 25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한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이 확대될 것이고
또 지금 한편으로는 앞으로 몇 주간 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 성장주나 스몰캡은 추가로 10% 떨어지거나 일부 종목은 15%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억만장자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미국의 관세를 지적하면서 보호무역주의는 증시 폭락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29년에도 이 증시 폭락이 있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관세에 대해서 지지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하면서 변수도 너무 많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보복 관세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UBS는 미국 증시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UBS의 아트캐신 뉴욕 증권거래소 객장 담당 이사 발언인데요. 지금 어떤 길로 가야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 같다라고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증시 급락에 충분히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금 증시를 좌우할 변수는 다양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도 계속 이슈로 남아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6월에서 8월 실업률이 4%로 집계됐다고 영국 통계청이 발표를 했고요. 네, 지난 5월에서 7월까지의 실업률인 4.0%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파운드가 좀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는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어제 장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우디는 이 국제사회 비난에 억울하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면서 미국은 이 사우디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방송은 보도를 하면서요. 약속했던 750만 배럴 원유를 사우디는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럴당 유가 80달러에 분노한다면 100달러, 200달러 혹은 그 2배 수준으로 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사태가 아직까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자말 카슈크지 암살 파문의 불똥이 지금 국제 정치와 석유 시장 등으로 튀면서 세계 경제 위협 요인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방의 압력에 사우디가 원유 공급 중단까지 거론하고 나섰지만 결국은 좀 이를 달래기 위해 매달 산유량을 늘릴 것이다라고 돌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정확하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 사우디 사태로 인해서 국제 시장은 금융 컨퍼런스죠. 이 금융 거물들이 사우디 컨퍼런스의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불참 상황이 그닥 큰 일은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이고요. 한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하고 있는 시각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펙의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입니다. 원유 시장의 균형이 불안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1월 빅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는 달이 지금 점점 가까우면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11월 4일 미국의 이란 제재뿐만 아니라 11월 6일 중간선거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들, 무역 전쟁 아직까지 연말로 가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불안해 보이는 시장이 예상된다라는 발언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박나연 캐스터 통해서 현재 외신 쪽의 이슈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실적에 대한 부분 호조로 이어가면서 다양한 증시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개장 전 1% 넘는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 일단 존스앤존스 그리고 골드만삭스까지 1% 넘는 개장 전 출발을 하면서 증시에 대해서는 탄력을 조금 더 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해영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플래시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골드만과 모건 스탠리의 호실적 속에서 안도를 하면서 상승 출발한 지수에 대한 모습인데요. 일단 전일장의 하락을 모두 좀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상승분으로 마무리가 될지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1월물이고요. 사우디 갈등 부각 속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격대 모습입니다. 자, 현재는 71.76달러 선으로 여전히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죠. S&P 500 지수인데요.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채금리에 대한 상승이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호실적 속에서 지수는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P도 강하고 나스닥도 강한데 하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초반에 기록했었던 상승 분보다는 조금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편말을 먼저 들어주실지 궁금한데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네, 네, 다운을 확인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사실 네. 이제 어닝 시즌 발표를 앞두면은 미국 강세가 이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인데 제가 이제 강세가 이어지기 전엔 항상 박스권이 돌출되는 장세 자체가 지금 펼쳐지기 쉬워요. 지금 박스권에 대한 장세를 굉장히 예상하고 이제 매도를 들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회장님, 지금 굉장히 나스닥 미국 증시가 오르는 입장인데 왜 매도를 보나요? 하고서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데일리 매매 기준으로 좀 보는 거고, 이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스팬에 대한 이탈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이제 박스 장세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 그리고 박스 장세에서는 CCI가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변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다는 부분. 그럼 여기서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추세 자체가 매도세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장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간대에 이제 미장 개장했기 때문에 거래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틱 기준으로 이제 스팸 밑단에서 매도에 대한 추세 형성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좀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고점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돼요. 여기서 보시면 차트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에 대한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은 어닝 시즌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차트상 충분히 더 이제 저가에 대한 갱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예요. 저가에 대한 가능성.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환율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죠. 환율 보고서라는 굉장히 악재적인 조건도 성립할 뿐더러 단순히 어닝 시즌에 대한 이거 가지고는 오늘 나스닥 미국 증시가 앞으로 강세다 이런 부분보다는 60분봉에서 개인적으로 박스권이 형성된 다음에 이제 추세를 타는 그림 보면은 그때부터 강세장을 보셔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박스권 장세가 굉장히 열리기 쉬운 장세다, 좀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고지한 부분도 매도적 접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했는데 왜 그러냐면 전에 좀 차트를 볼게요. 2018년도 초반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차트가 굉장히 유동성이 확대되는 장세가 열려요. 그럼 유동성이 확대되는 장세가 추가적으로 매도세에 대한 가능성을 좀 시사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장세가 강한 매도세 음봉이 나와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장세가 열려요. 왜냐면은 환율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입장이고 단순히 어닝 시즌 가지고 이제 강세장이 열린다 이걸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는 점이죠. 그리고 차트상 분위기도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나올 거야 이거보다는 개인적으로 박스 장세가 이 구간 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시간대 대비해 갖고 CCI가 60분봉에서 과매수 구간에 올라왔을 때 고점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사실 매수예요 매도예요 이렇게 보자면은 오히려 매도적 접근을 보는 게 좀 더 유용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틱 차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매도세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저가를 이탈을 해야겠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를 이탈을 해야 되는데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7153.00이네요. 7153.00이 이탈되고 나서 기준선 위치값이라든가 스팬 위치값에서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적으로 지난주까지 하락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많은 시장 분석가는 더욱더 낙폭이 과대가 될 것이다. 더욱더 하락이 될 것이다. 또는 일단 뭐 상승을 하기 전에 좀 눌림 구간이다
된다라는 많은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1% 넘게 올라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뭐 추세 전환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매도적인 측면이 더욱더 우위에 있고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7,153선이 이탈이 될 시에 대한 부분도 기준선으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S&P와 나스닥 모두 1% 넘는 상승으로 여전히 지켜가고는 있지만 고점은 기록을 하지는 못하고 소폭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외신 쪽에서는 다양한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박나영 캐스터. 네, 강나경입니다. 네, 지수에 대한 외신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개장 소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포인트 넘게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고 또 이 부분은 지난주에 강한 하락분을 상쇄를 하면서 이 3분기 강한 기업 실적, 호실적 덕분이다라고 지금 헤드라인 기사 제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건 스탠리도요 2.5% 넘게 상승을 했다 예상치 상회고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또 블랙락도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좋은 성적이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요. 존슨앤존슨 역시 예상보다 정말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한편 넷플릭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분기에는 좀 구독자의 성장률, 구독자의 그 상승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하게 좀 하락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술주, 은행주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 내고 있는 가운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팍듀셋의 전망은 S&P 500 지수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전망이 다 밝은 것은 아니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2019년 정도의 회계 전망을 좀 다소 좋지 않은 부분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가이던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래도 순이익 예상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지만 인도의 이 플립카트 인수에 따른 영향을 좀 제외를 한다면 이 가이던스 자체는 양호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오름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뭐 S&P 다우지수 4% 넘게 빠졌던 부분이 좀 상쇄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인식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강세장이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좀 분분하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장에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사우디 카스크치 이 사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일 이슈에 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이 되는 이슈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국제사회의 이런 따돌림, 비난에 대해서 억울하다 혹은 이에 맞서겠다라고 보복 의사를 밝혔고 또 유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낳고 있지만 한편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방문을 해서 사우디 국왕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도 지금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방송 1시간 이내 전에 많이 나온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얘기를 나눴는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면담 내용이 언론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좀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사태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다음 달 원유 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내놨다는 외신 쪽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우디와의 관계는 또 크게 좀 사태로 좀 벌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지수 쪽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 나오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뉴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 어제장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오일 관련된 이슈가 또 S&P 500 안에 또 포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영향이 미비하다라는 그런 이슈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해외 선물 시간 안에 신세계 안에서 이 다양한 소식들을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관심 있으셔서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 대한 부분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해왕마스터님이 이런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강연회를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전달을 해드리는 건 강연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주 27일 날 이제 어떤 나스닥 미 증시에 대한 주제로 빅쇼트는 언제 올까 이거에 대한 주제로 조금 강연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 사실 이제 신세계 안에서 조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앞으로 장세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강연회 때 조금 다수의 조금 의사소통과 더불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부담 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이라든가 재밌는 얘기 꺼내주시면은 좀 재밌게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영 마스터님의 특별 무료 강연회인데요. 주제가 미국 증시의 상승 거품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부분에 대한 열쇠를 풀어간다면은 각 증시 그리고 각 투자에 대한 매매 해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월 27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장소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강연에 대한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식들 좀 풀어드렸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계속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제장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오일에 대해서는 갈등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가격대는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이 71.81달러로 마찬가지로 어제장과 같은 가격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인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잠시만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아니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관망 이유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좀 오일 관련해서는 매수를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기다린다. 네, 매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매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시사했을 때 그때 보는 게 좀 유리한데, 지금 보시면 일봉상 조금 차트를 보자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조정값이에요. 앞으로 시세 자체가, 이제 유가 자체가, 제가 몇 번이나 언급드렸는데, 시황 자체가, 유가가 고가갱신을 가능할 그 시황 자체가 앞으로 널려 있어요. 나열이 돼 있는 상황에서 유가 자체가 앞으로 장세 자체가 굉장히 매수로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최근 사우디 관련해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정에 좀 탄력을 붙이는 그런 경향 자체가 있었는데, 시황 자체가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기회가 좀 포착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장세를 조금 보유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꾸준히 가지고 있고, 유가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장이 형성되면 그때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트적 상황이라든가 여건 자체가 좀 드러나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충분히 이제 박스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장이고, 이 구간 내에서 엄청 흔들다가 또 추세를 만들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보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박스에 대한 최상단 마디 72.60이라는 어떤 이탈이 있은 뒤에 크게 올라도 상관없어요. 한번 눌림 시에 그때 한번 매수 보는 게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일 관련해 갖고는 지금은 매매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크게 수익도 날 수 없는 장이고,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도 안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장세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관련해 갖고는 이런 정황이 보이기 전까지는 쭉 관망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관망에 대해서 그 안에 또 속뜻을 좀 노려봤는데,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대가 지난 10월 3일에 최고가가 76달러 후반대 기록한 이후에 지금의 가격대인 71달러 중후반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눌렸을 때 매수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실지 그 부분 궁금하네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를 보고서 이게 어디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겠다 이런 거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마디는 일단은 갱신이 되고 나서
자리를 찾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최고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72.64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디가 있는데 마디를 깨고면은 이제 추세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장세를 보기보다는 72.64 마디 라인을 좀 깨고 올라간 다음에 많이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올라도 상관없어요.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0분봉에서 이런 기준선 위치 값에서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매수로. 그러면 그때 눌림 때 그때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지금 상황에서 야 이거 매도다 매수다 판단하는 거는 사실상 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일목균형표를 좀 많이 활용하는데 강연회 때 일목균형표도 설명을 자주 드릴 거예요. 책도 드리고 그럴 건데 일목균형표상 어떻게 보면은 자리 선점의 자리가 한번 나중에 추후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포지션 상황에서 이거 매도해요 매수해요 하면서 매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장세가. 오늘 내려갈 거예요. 오늘 올라갈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는 매매가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웨이팅을 좀 들고 이 라인이 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기준선에서 좀 저항을 받으시 그때부터 매수 관점을 고려하는 게 좀 더 순서이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72.64달러 위에 안착 이후 또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만큼 가격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슈가 일단 자말 카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우디의 공식 입장 표명을 좀 압박을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심각한 정도의 처벌에 대한 위협을 또 다시 한번 좀 내세웠는데 그런데 이 살만원과의 이 통화를 통해서 배우가 불안 땅 살인자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좀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리야드로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까지 좀 상황 정리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공급에 대한 부분도 지금 수급 불균형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외신 쪽에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박나경입니다. 네, 외신 소식 계속해서 전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오일 가격은 오늘은 이제 미국 실 오일 증산과 또 미국 원유 재고 때문에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오일 가격 상승이 아닌 좀 하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일 가격은요, 미국 실 오일이 계속해서 꾸준한 증산을 하고 있고 또 원유 재고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 부분은 이 하락분을 제한한다라는 이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실 오일 증산이 지금 미국에서는 그칠 줄 모른다. 라고 완화되지 않는 모습, unabated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코메르츠 뱅크의 지금 전망입니다. 네, 한편, 이렇게 미국의 실 오일 생산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원유가 과잉 공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실 오일은요, 지금 7개 주요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하루 98,000배럴 정도가 지금 11월 달에, 예상이 된다. 예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771만 배럴 정도를 도달을 할 것이다라고 EIA 측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장 이제 많은 이제 양이 생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부분이 바로 텍사스의 페르미안 부분과 뉴멕시코 쪽의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5만 3천 배럴 정도 증가해서 355만 배럴 좀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원유 이런 생산이요. 계속해서 셰일오일 생산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하게 지금 늘어왔고요. 그래서 1120만 배럴 10월 5일자에 돌파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유 증산 속도에 비해서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BNP 파리바스에서는요, 이 페르미안 부분과 걸프만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는 오일 파이프관 이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 미국의 원유 수출이 월등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원유 재고 역시 지난 4개월 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해온 모습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란 오일
또 지금 수출 제재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불안감은 미국만으로는 좀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전망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좀 미국 이슈가 주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사우디의 카쇼크지 사건 때문에 이 지정학적 이슈로 크게 지금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원유 시장엔 좀 직격탄은 조금 아닌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이 사우디가 정말 이 말을 한 대로 증산에 좀 합의를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많은 또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대화는 좀 원활하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는 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 사우디 부분에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오일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일단 미국의 셰일 증가에 대한 부분이 공급을 좀 과잉시킬 만한 부분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이슈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양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35분 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시간 정도 지나간 상황인데요. 자, 일단 지수를 비롯해서 각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탄력적인데요. 현재는 지금 뭐 탄력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네요. 2,776포인트로 1.06%까지 다시 밀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비교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이었는데, 자, 현재 부근에서는 1.16%의 상승세로 7,151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고가가 7,198.25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7,150선까지 다시 밀려 있고요.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네요. 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1.163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34달러까지 오늘 0.32%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하락으로 조금 더 우위입니다. 지금 71.53달러로 지금 중후반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서 중반대 가격까지 밀렸고요. 0.24%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께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함께 확인해 볼게요. 문자로 온 상담부터 확인할까요? 끝자리 3693님에 대한 질문 먼저 확인합니다. 지수 질문 주셨는데 S&P 500이고요. 2779.25에 매도 2계약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청산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2779 거의 2780에서 매도 2계약을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2776이기 때문에 매도로 들어간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면은 좀 불안하시죠. 그래서 2계약을 어디서 청산해야 될지 마스터님 생각 어떠세요? 자, 일단은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미국 이제 나스닥이랑 S&P랑 이제 방향성 자체는 일치해요. 네. 이제 이슈 자체가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표면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손절 라인을 좀 잡아야겠죠. 일단 매도 2계약 들어가 있다는데 수익보다는 지금은 손절 라인을 잡고 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 마디에 대한 고가 자체가 일단은 형성되는 게 이제 90까지는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는 거는 좀 추천드리고 2790.00 이 손절은 여기까지 좀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일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 찾는 게 굉장히 모호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면은 어떻게 보면 극점 자리예요. 이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포지션 자체가 수익을 낼 시 극점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자리고 90 위치 값의 손절은 반드시 놔야 되고 이 CCI가 보통 이제 박스권 장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지면은 과매도 구간이 내려오면은 저점 형성 가능성이 또 열려요.
이거는 어디 지정가라든가 그런 거 자체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 청산하세요? 장세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판단한 다음에 수익에 대한 기준을 좀 정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잡은 포지션 자체가 손절 라인을 두고 익절에 대한 기준을 잡는다면은 CCI가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갈 때는 좀 이제 손절에 대한 기준을 익절에 대한 기준을 이제 그때부터 잡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S&P 관련해 갖고는 일목균형표를 활용을 안 하는데, 활용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제 경험상 토대로 봤을 때 일목균형표가 적용이 안 되는 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위주로 좀 보고 있는 그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CCI가 이제 60분 봉상 기준입니다. CCI가 이제 추세 차트인데, CCI가 과매도 구간에 이제 들어갈 시 MACD도 음봉이고 그때 청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데일리 매매 기준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일단 언급드릴 게 뭐냐면은 미 증시가 저는 앞으로 제가 이제 강연회 때 잠깐 강연회 때 이거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미 증시가 저는 앞으로 고가가 추가적으로 갱신되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미 증시가. 그럼 지금이라든가 매도적 단가라는 거는 오히려 데일리 차트적 매매 단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장기라든가 이런 관점 자체는 전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 드리고, CCI가 60분 봉상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갈 시 청산에 대한 기준을 좀 잡는 게 좋아요. 지속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추세가 쫘르륵 나오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차트의 보조지표 가지고 판단하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기 들어가고 나서 이제 골이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자리값 자체를 이제 문자 보내신 분한테 여기선 청산하세요, 여기서 청산하세요, 이런 거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디까지 내려갈 거예요, 어디까지 갈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나스닥으로 이제 T차트 매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60분 봉에서 60분 봉에서 CCI가 과매도 들어가시 좀 청산을 하는 게 좀 유리하겠다. 그때 보시고 좀 판단하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매도에 대한 부분 좀 확인하시면서 청산 자리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두 계약인 만큼 일단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꼭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상담도 역시나 다음 상담은 달러 인덱스 전망과 함께 유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같은데, 끝자리 7877님의 질문이고요. 지금 마스터님 달러 인덱스 전망 부탁드립니다. 유로도 함께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를 좀 적용을 하시면은 다양한 상품들에 또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달러 인덱스 가격을 보시면 94.7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마스터님 달러 인덱스와 유로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차트로 달러 인덱스 차트 열었는데, 네네. 지금 모두 이 지지 라인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엘리언트 파동이라고 해갖고 달러가 굉장히 잘 맞아요. 이제 추세 자체가 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아직까지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게 달러가 밀리기 전까지. 그럼 유로 자체를 이제 관점 자체를 이 지지 라인이 밀리기 전까지는 유로에 대한 매수적 관점을 최대한 보유를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틀 자체는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은, 박스권 장세가 앞으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위아래로 상황 자체가. 근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달러의 약세장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국면인데, 최근 시황적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FOMC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저인풀이에요. 저인풀.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외신 통해서 얘기 드렸겠지만은, 금리에 대해서 이제 나침판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금리를 계속적으로 주장할 만한 상황이 여건이 안 된다는 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가 약세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장이고, 약세가 나오는 걸 기대해야지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달러가 약세가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지금 이 추세대예요. 지금 그린 추세대.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밀리면은 달러 약세장은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해요. 오늘 제가 이제 톡스타에서 무방을 좀 했는데 이 지지를 딱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부터 이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이 지지 자체를 조금 앞으로 파동 자체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기서부터도 급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모호하게 잡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면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밀리기 전까지는 유로 매수적 관점을 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요새는 유로보다는 좀 골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 골드 한번 볼게요. 자, 골드 차트가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은 매수적 관점을 끝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건 이제 지지 자체가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조정을 한번 좀 주고 올라가는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골드 자체가 추세가 형성되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매도적 관점 달러를 유지하다 보니까 아까 그 달러 인덱스 지지가 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금 이 지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는 자리가 1224 라인에서 1225 라인 이 사이에 좀 접근했을 때 매수적 관점을 다시 가지자 보는 입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장이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제 미장 개장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적 관점이 계속 유지를 하는데 미장 개장하고 나서가 아니라 이제 주간장의 추세 자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야간에 매매하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골드를 매매하시려면은 1225 라인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예. 그죠. 여기서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좀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 이동 평균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추세 자체가 형성이 되면은 이동 평균에 대한 5위평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을 막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해요. 근데 일단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라인 자체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신세계 통해서 얘기 드렸는데 1250 라인까지는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됩니다. 앞으로 매수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골드에서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급을 많이 드려요. 근데 왜 골드를 추천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유로보다 는 골드에 대한 가능성이 수익이 손익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올해 이제 4월부터 굉장한 매도세가 이어져 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큰 폭으로 일어나요. 골드라는 종목 자체는 시황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시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조정이 일어나도 큰 폭으로 매수를 좀 먹을 수 있는 장세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유로나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파동이 올해 장세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매도 추세로 못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골드라는 종목은 랠리예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간의 약세만 좀 펼쳐지더라도 골드가 강세로 조금 수익을 많이 낼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기 때문에 골드를 좀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유로, 그리고 골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골드가 최근에 가격대가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의 가격대에서 1225달러까지의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의 상승과 그리고 앞으로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가격대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채용 공고가 71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지난 690 정도에 대한 부분을 뛰었고 710만 명까지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 부인의 사상 최대인데 트럼프가 미국이 세계 넘버원이다. 또 한 번 이런 확인되는 그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경제 지표면 항상 넘버원이다라는 그런 멘트를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어닝 시즌이 최근에 지수의 급락을 겪었던 미국 증시에 다시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 지난주에 또 급락을 겪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일단 이런 다양한 호주 기업 실적 소식에 다시 좀 탄력적인 부분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3분기 어닝 시즌이 좀 급락을 했었던 이 지수를 다시 한번 좀 불어 넣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졸트 일자리 수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표치가 713만, 그리고 예측치보다 좀 상회하는 수치로 나온 수치입니다. 채용 공고에 대한 부분과 졸트 쪽에 대한 지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외신 쪽의 뉴스를 잘 살펴보면은 증시에 대해서 좀 예상과 예측에 대한 분석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근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두 갈림길에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 해영마스터님의 특별 무료 강연회로 여러분들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10월 27일 토요일에서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여의도로 달려가시면은 해영마스터님 직접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영마스터님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강연회가 좀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제 10년 만에 오는 빅쇼트라고 하죠. 빅쇼트에 대한 그 가능성이 열려요. 근데 열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포착되는 지표라든가 그런 시황,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나스닥에 대한 이제 S&P에 대한 전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테이퍼링이 뭐야? 이제 미국 금리가 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왜 이렇게 영향을 끼쳐? 이런 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많이 할 예정이니까, 시간이 좀 3시간 분량인데도 저는 짧다고 느껴질 만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금 강연회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장, 연필하고 필기노트 꼭 지참하셔가지고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영마스터님과 함께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